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악몽 같은 범죄,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평범한 농촌 마을의 들판과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공포는 곧 전국을 뒤흔들며 수십만 명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사건이 왜 3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가을,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늦은 귀갓길에서 사라진 순간 그 평온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종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발견된 시신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옷은 벗겨져 있었고 몸에는 저항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범인을 가리키는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화성에 괴물이 나타났다. 그 후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간격 혹은 몇 주 간격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여성, 밤길이나 외진 논두렁길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는 데 능숙했고 마치 경찰을 비웃듯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밤마다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총력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천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건이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불안은 깊어졌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갔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사건을 보도했고 화성은 곧 공포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건 분노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한밤중 논길에서,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사람들의 일상 속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할 틈조차 없었고 마치 사냥감이 된 듯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임을 인정했지만 그 사실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면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화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향이 아니라 끝없는 악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 심야 순찰을 강화하고 검문 검색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경찰의 움직임조차 비웃듯 또다시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잡히는 거냐? 라는 원망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지만 때로는 중년 여성이나 어린 소녀까지도 범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범행에는 일관된 잔혹성과 함께 무차별적인 냉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건 현장은 늘 기괴할 만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옷가지가 차분히 놓여 있거나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 지나치게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범인이 경찰과의 두뇌 싸움을 즐기듯 일부러 조작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을 꼭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혼자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잠식되었고 이웃끼리조차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사라지고 모두가 그림자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용의자 색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머리카락, 섬유 조각, 지문 등 작은 단서라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늘 한 발 앞서 있었고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건은 점점 국민적 공포로 확대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또다시 화성에서 여성 시신 발견. 이 문구는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마치 경찰을 조롱하듯 일부러 혼란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광대한 들판과 좁은 골목길은 도망칠 길을 끝없이 제공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또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그들의 눈물은 메말랐지만 분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분노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또다시 새로운 표적을 노렸습니다. 밤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 다가오는 듯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틀어박혀 기도하듯 하루를 버텼습니다. 사건의 횟수는 늘어나고 피해자의 연령대는 다양해졌습니다. 범인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는 화성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읽으며 다음은 혹시 나일까라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얼굴을 확인하며 끝없는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막혔습니다. 마을의 남성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고 시민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공포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늘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범인이 경찰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 추측했습니다. 누군가는 범인이 외지에서 온 괴물이라 했습니다. 소문은 끝없이 불어났고 진실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의 들판은 더욱 음산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사이로 누군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퍼졌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귀가했고 남성들조차 밤길을 피했습니다. 화성의 들판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을 농락하듯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한 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쫓아가지만 늘 한 발 늦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환청은 모두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조차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포는 현실을 잠식했고 화성은 더 이상 평범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악몽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발견되는 건 무의미한 흔적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천 조각 하나가 나오면 모두가 숨을 죽였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곤 했습니다. 수사팀의 좌절은 깊어져 갔습니다. 범인의 패턴은 섬뜩할 만큼 규칙적이었습니다. 밤길을 걷는 여성, 우산을 쓰고 있거나 혼자 귀가하는 사람. 이 단순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림자는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평범한 행동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기본 텍스트 가로등 불빛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할 때마다 마치 그 사이에서 괴물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지만 범인은 언제나 시야의 사각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마비시켰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범인의 심리를 추측했고 형사들은 과거의 사건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이 문장은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키웠습니다. 피해자들의 장례식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은 흐느끼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그 울부짖음은 경찰청 앞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괴담이 퍼졌습니다. 범인은 귀신이라는 소문, 군대 고위 간부가 숨겨주고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외국에서 온 살인마라는 추측까지.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 휩쓸리며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그 시대의 기술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문 채취는 한계가 있었고 DNA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수사는 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간만 흘러갔고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교육 현장까지 번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밤길을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사들은 아침마다 인원을 확인했고 부모들은 교문 앞까지 자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형사는 밤새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범인의 심리를 읽으려 했지만 도무지 단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놈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다. 그 말은 곧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미끼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여성 경찰관을 미끼로 세우고 밤길에 잠복했지만 범인은 마치 계획을 읽은 듯 그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망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사건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경찰보다 스스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동네마다 자율방범대가 꾸려졌고 밤마다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사건은 정점을 향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늘어만 갔고 화성은 죽음의 땅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는 점점 더 거대하게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또다시 반복되었고 경찰은 새로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교묘하게 흔적을 지우며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려 수만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지문 감식, 신문,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증거 불충분. 피해자 수만 늘어갈 뿐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절망은 깊어져 갔습니다. 사건은 국가적 비극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밤길 조심이라는 말이 퍼졌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시는 나가지 마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야 했습니다. 범인은 단지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숨결 자체를 질식시켰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4년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계속되었고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점차 다른 사건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화성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두려움의 대명사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과학수사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DNA 분석이 정밀해졌고 과거의 증거들이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이춘재였습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화성 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범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밝혀졌는데 어떻게 법은 그를 처벌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울부짖음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춘재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성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조롱한 괴물의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눈빛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영원한 공포로 새겨졌습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무능과 제도의 허술함, 그리고 인간의 일그러진 본성이 만나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공포는 지금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